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7일 오후 7시입니다. 요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여주는 이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 또는 두 사람 편에 선 이들의 정치 행태는 이 특수부 검사들은 절대로 앞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또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의 정무 감각이 아주 떨어집니다.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는 말은 정치의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치는 사람 장사입니다. 정치는 사람을 상대로 하니까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로서의 인성이 결여된 사람이 특수부 검사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나 저나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가 이번에도 또 맞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가 이번에도 또 적중을 했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는 적중입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한동훈 씨가 지금 자숙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출마하게 되면은 반드시 윤석열과 정면 충돌하고 이게 굉장한 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이 공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총선 국민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지금 전당대회판을 뒤흔들어 가지고 이게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분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오늘 일부 원외 인사들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비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쪽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정권의 1인자와 2인자가 이렇게 대결하면은 그 정권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사적 통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김 여사에게 사과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연판장을 돌려 오늘 오후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연판장에 동참할지 예스냐 노냐 묻는 협박성 전화도 돌렸다면서 같은 이유로 윤리위를 통해 저희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똑똑하게 보시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가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과 함께 변화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하겠다는 말이 지금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치 언어가 너무나 이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무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4일 CBS 김규환 논설실장은 CBS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지난 1월 19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한 후보가 김 여사 사과 의사를 무시하여 총선 패배를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한 후보의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대통령실에 공식 경로로 김 여사의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으며 그런 상황에서 김 여사가 보내온 문자는 공적인 의사소통에 사적인 방식으로 관여하려는 것으로 보아 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걸 또 정말 머리 굴리는 검사가 할 이야기지.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거 따질 게 아니고 또 영부인이란 위치는 사인이 아니고 공인인데 또 상사의 부인인데 그분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에는 최소한 답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을 안 한 걸 마치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고매한 인격체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화가 나게는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다른 원외 인사들에게 돌리며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2022년 7월 친윤계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징계를 받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직을 대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를 원천 봉쇄하고 비대위 체제를 거쳐 새 당대표로 뽑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재판하고 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2030 지지가 이탈하고 중도가 이탈하면서 그게 지난 총선을 망치는 원인이 된 거죠.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가지고 친윤계가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면서 나 후보가 출마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즉 이런 연판장 돌리는 걸 구체로 규정하고 이걸 극복하겠다고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전포고한 거하고 마찬가지죠. 윤 대통령의 아픈 점을 직격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원희룡 후보는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합니다. 그는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한 한 후보의 대응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행태로서 이는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해당 행위라면서 한 후보는 총선 때도 총선보다는 본인의 이미지를 우선하다가 선거를 망쳤다고 직격했습니다. 이것도 한동훈의 문제점을 그냥 후벼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감정적으로 적대관계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념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지만 그 이념도 감정입니다. 이런 사태는 예견된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출마한 것이 원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에 대하여 적대적인 당대표의 등장을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어물전 앞을 절대로 지나칠 사람이 아니다는 이준석 의원의 말처럼 자신의 성깔대로 지금 당내 경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가 현직 대통령과 전 여당 대표 사이의 대결로 되어버렸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 분당 등을 검토할 것이고 낙선하면 국민의힘은 차기 유력 대선 후보 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작아지고 있는 한국의 보수층도 윤파, 한파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미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당도 보수층도 분열시키고 있는 책임은 한동훈 7, 윤석열 3이 아닐까요? 한동훈 출마 자체가 분열 요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당과 보수층이 분열하면 이재명 세력으로 하여금 탄핵이나 퇴진몰이에, 윤석열 퇴진몰이에 나서도록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두 특수부 검사 출신의 정무강박이 정말 한심합니다. 감사합니다.